2011년 12월 30일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 김유라 양은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신년 해돋이를 보기 위해 부모님께 외박 허락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귀한 딸이 걱정되었지만 딸과 절친한 사이인 수혜 양도 함께 간다는 말을 듣고 어렵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유라 양은 왜인지 모르지만 함께 갔던 친구들과 밤을 보내지 않고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모님에게 경찰이 전화를 하게 되죠. 따님이 어제 저녁 모텔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김유라 양이 어젯밤 남자친구와 숙박업소에 투숙하였고 오후 6시 30분경 구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노력은 했지만 손쓸 겨를 없이 약 20분 만에 사망했다고 했죠.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추후 이어지는 경찰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추락의 원인이 자살이라는 것이었죠. 경찰에서 보는 자살의 원인은 첫째, 김영을 뒤쫓는 인물이 없고 둘째, 타살의 흔적이나 다툰 흔적이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것. 세 번째로 사망 직전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통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날로부터 며칠 후인 1월 5일에 사촌오빠 군대 면회를 가야 한다며 새 옷을 사놓았던 딸이 그럴 리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믿었던 부모님은 딸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자 CCTV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변호사를 대동하면 보여준다며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은 포기할 수 없어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어 보여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자 갑자기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양의 부모님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애원해도 보여주지 않다가 왜 지금은 보여주는가라는 물음에 경찰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못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경찰은 한 달 동안 다른 입장이 된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보여줘도 되겠다라는 듯이요. 원래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경찰은 편집이 된 그것도 CCTV용 본 영상이 아닌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영상이라도 딸의 모습을 눈에 담던 부모님에게 이상한 것이 목격됩니다. 그동안 경찰은 분명 CCTV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따님은 마지막 모습에서 기분 좋은 듯한 총총걸음으로 밖을 나섰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김양의 부모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도 이게 총총걸음으로 보이시는지요? 당시 김양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의 소지품은 핸드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양의 핸드백은 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영상에서 김양이 들고 있는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물건은 바로 신발입니다. 그날 김양은 10cm 높이의 구두를 신고 숙박을 했고 사망 당시의 사진에서 확인된 소지품이 핸드폰 말고는 다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면 10cm 높이의 구두를 신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 혹은 조심히 달리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핸드백을 챙기지도 않고 신발을 들고 나왔으며 그 신발을 신지도 않고 긴 복도를 달리는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한 김양의 부모님은 사망한 김양을 보고 더욱 의심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몸 이곳저곳에 멍이 들어있고 코피가 났으며 입안에 피가 많이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들일 수도 있지만 맞아서 생긴 게 아니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신겨 있었고 스타킹은 찢어져서 무릎까지 말려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편집해서 보여준 김양이 보여진 CCTV 시간과 김양이 추락한 시간의 공백은 약 1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10분 동안 옥상에서 어떤 일이 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사고 당시 찍어놓은 사진에 김양의 소지품인 핸드폰의 위치가 사진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현장 보존을 잘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경찰은 자살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당시 9층의 숙박업소는 옥상을 제외한 매 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나마 확실한 증거인 핸드폰으로 찍은 편집된 영상이 아닌 숙박업소 CCTV 원본을 요청하지만 경찰은 거부합니다. 물론 숙박업소의 다른 일반인의 모습이 찍혀서 인권보호 차원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경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공개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딸을 잃은 부모님이 다른 방문객의 모습을 보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행을 같이 간다고 했었던 수혜라는 친구입니다. 김양의 다른 친구들은 그날 김양이 같이 숙박했던 전 남자친구인 백운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김양과 백운은 알고 지낸 지 20일 정도가 되었으며 김양이 백운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당시 백운은 모바일 상태 메시지에 죽어라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시 만날 이유가 없었는데도 만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수혜 양만은 백운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유라 양과 수혜 양 그리고 그날 같이 숙박했던 백운은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이걸 봤을 때 수혜 양은 김양과 백운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인인 수혜 양은 김양이 사망한 다음 날 자살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혜 양의 자살 이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알아보려고 노력했는지 단순 자살로 처리한 건 아닌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목격자일 수도 있는 백운과의 면담 신청도 유가족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증거는 CCTV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백이 없는 풀 영상에서 김양이 추락하기 전에 10분을 확인해서 그 시간에 방에서 백운이 나왔는지 아니라면 다른 방문객이 나왔는지도 확인시켜주고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었다면 시간 범위를 넓혀 다른 방문객이나 주변인까지 조사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시켜주면 김양의 가족은 그나마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문스럽습니다. 경찰은 왜 가족들에게 김양의 마지막 모습이 기분 좋은 듯이 총총 걸음으로 나왔다고 했는지, 왜 그때 바로 CCTV 풀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던 건지 답답합니다. 아니면 자살이라는 확신에 모든 면에서 초동수사가 부실했고 그래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하지 않았고 CCTV 역시 그런 이유로 풀 영상을 확보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배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수혜 양은 김양이 사망한 다음날 자살한 것일까요? 정말 백운은 이 두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일까요? 경찰은 모든 증거가 자살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김양의 가족들에게는 모든 증거가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믿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경찰이 제시한 자살의 증거 중에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라는 부분에서 친구는 바로 수혜 양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전화를 끊을 때 흔히 하는 안녕 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